모르십니까? 예, 수산자원 네, 여기 아니 큰일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구체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데. 글쎄요.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 제가 서면 질문을 쭉 했는데 이거 답변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쓰시지는 못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긴 다 읽어봤나요? 다는 못 읽어봤고요. 어떤 거는 읽어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못 읽어보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GS 칼텍스도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거든요. 갑자기 배가 와서 그렇게 한 거니까. 국제협약에도 상관없고 우리 정부도 상관없고 민사로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요지라는 아니,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격을 하다 지칠 정도입니다. 많이 나무라시니까 주눅이 좀 드신 것 같아요. 그 언제 집을 사셨다고? 그때 2000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참 답답하고만 잠깐이. 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압박 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 합의, 그리고 2012년의 2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기묘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 역동적으로 포영 정책, 햇볕 정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그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온 그런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기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 했지만은 여건이 마련되면은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여건 조성을 그럼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의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에 그런 어떤 간극이 있다든가 이견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좁히는데 그야말로 뛰어난 소통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의 그 북핵 문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 수차례에 걸친 제재 결의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그 의당할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공조 또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유엔에서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인맥이나 그런 역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추진하실 때 제가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그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S 칼텍스도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거거든요. 갑자기 배가 와서 그렇게 한 거니까. 국제협약에도 상관없고 우리 정부도 상관없고 민사로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요지라는 아니,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번 사격을 하다 지칠 정도입니다. 많이 나무라시니까 주눅이 좀 드신 것 같아. 그 언제 집을 사셨다고? 그때 2000 몇 년인지 모르겠네. 아유 참 답답하고만 잠깐이. 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르십니까? 예, 수산자원, 아, 네, 이거 아니, 큰일 전혀 났네.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국제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대답하시는데. 글쎄요.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 제가 서면 질문을 쭉 했는데 이거 답변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쓰시지는 못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긴 다 읽어봤나요? 다는 못 읽어봤고요. 어떤 거는 읽어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못 읽어보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압박 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 2005년의 9.19 합의, 그리고 2012년의 2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그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긴요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 역동적으로 포용 정책, 햇볕 정책,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온 그런 어떤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기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 했지만은 여건이 마련되면은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 여건 조성을 그럼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의 한미